단골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5천만 원 중후반 정도까지 쭉 빠지더라고요. 10월 중후반 되면 확실히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더라고요. 고객 유입층도 되게 다양해졌고 매출이 거의 한 8천만 원 중후반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그게 최고 매출이었거든요. 1억 2천 정도. 작년 나왔거든요. 12월에 네. 높아진 매출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려면 재방문율이 따라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데 뭔가 독특한 점이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막 부장입니다. 오늘은 영종도 운서동에 있는 그릴드 키친이라는 매장에 와봤습니다. 장가컴퍼니와 함께한 지 1년 정도가 됐는데 매출 상승도 높고 유동 인구가 없는 외지에 있는데도 매출이 저번 달에는 9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높은 고매출이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었는지 배워보려고 왔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릴드 키친 조성수라고 합니다. 그릴드 키친이 어떤 매장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 그릴드 키친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파스타나 스테이크 이런 종류 음식을 팔고 있고요. 이 매장 자체는 8년 차 정도 되고 있고 영종도에서는 그래도 동네 맛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매장을 맡게 된 지는 1년 정도 지났고 처음에 전 사장님께서 단골 고객층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일단 사장님 성격 자체가 서비스직에 너무 맞으시고 손님 하나하나 너무 잘 케어해 주시다 보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 단골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 사장님의 단골 고객층들이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매출 자체가 거의 처음에는 8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운영을 시작했는데 단골 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5천만 원 중후반 정도까지 쭉 빠지더라고요. 처음에 어떻게 알고 문의를 주셨었나요? 마케팅은 어떤 업체가 됐든 의뢰를 할 생각이 있었어요. 마케팅 업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섣불리 아무데나 의뢰를 할 수도 없고 어뷰징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제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정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친구 건너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때는 장가 컴퍼니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정말 초기였었고 네. 제가 좀 신뢰를 했던 거는 장사를 하셨던 대표님이 맡으시니까 더 잘 아시고 좀 더 케어를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있어서 장가 컴퍼니를 선택하게 됐네요. 정말 저희가 초기였고 사실 처음에 저도 장사를 하다가 야심차게 마케팅 업체를 시작을 했지만 참 그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1년 3개월 동안 맡겨주신 게 저도 굉장히 감사하고 그때 믿고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9월 말에 이렇게 맡기셔서 변화가 있었나요? 어땠나요? 10월 중후반 되면서 플레이스 순위도 그렇고 확실히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더라고요. 고객 유입층도 되게 다양해졌고 매출도 저희가 마케팅 하기 전에 메뉴판도 좀 손을 보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맞춰놓고 마케팅을 시작을 했는데 확실히 12월부터 매출이 거의 한 8천만 원 중후반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맞아요. 그때 5천만 원 정도에서 8천만 원 중후반까지 네. 거의 1.5배 이상씩 계속 꾸준하게 나와주시면서 또 작년 연말에는 매출이 많이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최고 매출이었거든요. 1억 2천 정도. 작년 나왔거든요. 12월에 네. 그때 그 성과가 나오고 저도 굉장히 같이 행복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본격적으로 노출량을 늘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메뉴 가격도 15% 정도씩 다 인상을 시키고 메뉴 인상을 한 이유가 있었나요? 가격 인상을 한 지 정말 오래됐었고 식자재 인상분도 너무 컸었고 제가 처음 왔을 때 메뉴를 봤을 때 가격 자체가 스테이크 위주로 좀 가는 게 이 가게에 좀 적합할 것 같은데 저희 가게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파인애플 등심 스테이크라고 45,000원인데 그 전에 좀 더 쌌어요. 가격 인상하면서 45,000원이 됐는데 그 이상의 스테이크를 원하시는 고객층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웃백 토마호크나 네, 그렇죠. 티본이나 그런 고급화된 스테이크를 원하시는 손님도 있을 텐데 더군다나 여기가 관광객 유입도 많고 놀러 오는 어떻게 보면 관광지인데 그런 거에 맞는 고급화된 메뉴 가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추가를 하면서 인상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사장님들이 가격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시는데 사실 이 그릴드 키친의 경우만 봐도 가격이 올라간다고 절대 손님들이 안 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가격을 올리더라도 손님들이 원하는 그 니즈만 맞추면 이 결과로 증명이 된 거죠. 또 막상 해서 피드백을 보니 그런 가격 인상에 대해서였던 그런 트러블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결국에 정산을 했을 때 원가 코스트가 수익이 안 남게끔 돼 있는데 거기서도 가격 인상을 두려워하시는 거는 어차피 그 가격으로 장사가 잘 돼봤자 돈을 못 버는 구조기 때문에 올리는 게 사실은 필수죠. 그 가격을 올려야 된다, 올리지 말아야 된다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무조건 정산이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여기에서는 정산을 또 꼼꼼하게 하시잖아요. 그런 편이죠. 정산을 했기 때문에 원가 코스트가 높다는 거를 알게 되고 근데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정산을 안 하세요. 정산을 안 하시다 보니까 내 가게 코스트가 높은지 낮은지 구분이 안 가시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제가 여기 오면서 봤을 때도 여기가 벌판이에요. 운서동에서도 굉장히 외진데 있어 보이는데 여기 상권이 좀 어떤 상권이죠? 제가 정말 여기 처음 왔을 때 좀 사람도 많고 그럴 줄 알고 딱 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 가게에만 좀 손님 유독 줄을 서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자체가 완벽한 항아리 상권이고 이 블럭에는 거의
활성화된 가게가 여기 하나고 조금 유명한 카페 한두 개 정도 있고 저 반대 블럭을 가셔야지 카페거리라고 조금 작게 상권이 형성돼 있는 정도. 유동인구 자체가 없다고 봐야죠. 지금도 마찬가지. 네. 지금 저희가 한 30분째 얘기하고 있는데 오토바이만 몇 대 지나가고 사람 한 명 안 지나가는 결국에 어딘가에 노출이 돼서 찾아오지 않으면 존재 자체도 알기 힘든 그런 곳인데 여기가 이렇게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에는 매출이 조금 낮았다가 맨 첫 번째로 했던 마케팅이 플레이스 영종도 맛집을 검색했을 때 상위에 뜨게끔 진행을 했었죠. 사실 여기는 영종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흔히 생각하는 바다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바닷가랑은 또 얼마나 걸리죠? 바닷가라고 하긴 좀 그렇고 구읍배터라고 조금 물가 정도 있는 차 타고 한 10분 15분 정도. 관광지로 오는 곳과도 거리가 좀 동떨어져 있잖아요. 정말 특정 컨텐츠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점장님께서 그릴드 키친이라는 상호명에 맞게 스테이크 쪽으로 메뉴 품목을 늘리고 손님들의 니즈를 채우고 그 컨텐츠를 저희가 노출을 시키면서 그렇게 유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대로 처음에 이렇게 매출이 안 나오시다가 장갑 컴퍼니한테 맡겨서 매출이 잘 나왔다고는 하시지만 사실 저희가 하는 거는 결국에 여기 매력을 최대한 끄집어내서 노출시키는 것밖에는 안 되고 결국에 그 높아진 매출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려면 재방문율이 따라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데 분명히 여기가 재방문율이 따라줬기 때문에 그렇게 매출이 유지가 됐을 텐데 뭔가 독특한 점이 있나요? 독특한 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제일 걱정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가 인수된 가게다 보니까 사장님이 한번 바뀐 가게다 예, 보니까 전 사장님의 세심한 서비스나 배려나 크게 보면 서비스죠. 그런 부분에 제일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확실히 리뷰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오잖아요. 그렇죠. 아, 이날 조금 컨디션 안 좋아서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서 하면은 바로바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거 최대한 수용해서 반영해서 좀 고치려고 하고 손님에 대한 서비스를 제일 높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전 사장님이 한 테이블 한 테이블 정말 신경 많이 쓰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모자라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어떤 리뷰가 달려서 어떤 피드백을 적용한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딱 생각나는 걸로는 좀 사소한 걸 수도 있는데 식전빵이 나가거든요. 식전빵이 무한 리필이에요. 사실상 무한 리필이고 이제 달라 그러시면 계속 갖다 드리는 그런 시스템인데 손님들 테이블에서 접시를 가져온다던가 식전빵 나무 한 잔 이렇게 빼오던가 할 때 리필해 드릴게요, 접시 치워 드릴게요 라든지 멘트를 하고 접시를 빼는 거랑 그냥 가서 툭 하고 빼서 치워 드리는 거랑 되게 다르게 느끼시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인지하지 못했을 때 한 알바생이 이제 접시를 아무 말 없이 빵을 리필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가지고 와서 리필을 해준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날 바로 리뷰가 달리더라고요. 빵 리필을 부탁드렸는데 기분 나쁜 듯이 가져가셔서 뭐 이런 식으로 리뷰를 달아주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 딱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어떤 뭐 접시를 치우던 손님상에 있는 어떤 걸 치울 때나 항상 말을 하고 빼라. 손님들이 받아들이는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심하게 좀 배려를 하지 않으면 좀 안 좋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맞아요. 식당 서비스가 별 희한한 게 있습니까? 사실 이런 디테일한 사소한 것들에서 다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신경 쓰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캐치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어찌됐건 이 서비스를 잘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즉각적으로 피드백 반영해서 다음에는 재발하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12월 말일이잖아요. 지금 12월 달인데 이번 연말은 좀 어떠셨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작년 12월 매출이 워낙 좋았어서 그때만큼은 못 미치지만 이번 연도도 사실 정치적인 이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기적으로도 좀 많이 악화된 해인데 그래도 그거에 비해서 좀 선방하지 않았나. 맞아요. 요즘에 보면 장사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도 그렇고 강의 오시는 분들도 힘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뭐 계엄령 이슈도 그렇고 어제 또 안타까운 비행기 참사도 일어나고 하면서 경기도 안 좋다 그러지 부채는 역대급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은데 본질적으로 갖추고 노출을 계속해서 꾸준히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매출이 많이 내려가진 않고 선방은 꾸준히 하고 있으시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저희 장갑 컴퍼니에 맡기고 매출을 상승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건 노출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자체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찾아오지 않으면 오지 못하는 공간이어서 항상 대표님이 강조하시는 본질을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기본적으로 음식의 맛이나 서비스 그런 본질이 탄탄한 다음에 마케팅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항상 강조를 그쵸. 그래서 그거에 좀 맞게 본질 점검한 뒤에 마케팅을 요청드려서 노출을 잘 끌어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맞아요. 결국에 이렇게 외진 상권 같은 경우는 노출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본질 좋아봤자 여기 존재 자체를 알지를 못하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 본질이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노출시키면 그것 또한 의미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노출시켜서 사람들이 와봤자 에이씨 속았다 하고 리뷰를 악플을 남겨버리면 그것만큼 또 다음 사람이 오는데 저항을 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먼저 본질부터 잡으셨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맡기셔서 노출을 시키니까 선순환이 난 거죠, 말 그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엄령이면 요즘에 경기가 정말 안 좋잖아요. 지금 어려워하시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한테 굳이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잘하고 매출이 잘 나오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다른 건 없는 것 같고 1년 정도 하면서 느낀 거는 꾸준함인 것 같아요. 손님이 많이 오던 적게 오던 본질 지키려고 테이블이라든지 정말 기본적인 것, 바닥이라든지 항상 닦고 쓸고 그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꾸준하게 서비스도 그렇고 처음이랑 끝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거를 오랫동안 지켜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제일 힘들면서도 그런 부분이 뒤틀리면서 매출적인 부분도 떨어지는 영향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기본적인 거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걸 좀 지켜나가시고 자기 매장이 본질이 잘 갖춰졌다 하면은 무조건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노출이거든요. 저도 이제 마케팅을 의뢰를 했던 게 사실 제가 처음 왔을 때 여기 자체가 본질은 정말 잘 갖춰져 있었어요. 노출이 워낙 부족해가지고 또 의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장학 컴퍼니 의뢰를 하게 되면서 폭발적인 매출 상승이 또 있었어가지고 본질이 다 갖춰진 다음에는 노출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저희도 그렇고 많은 장사 유튜버들도 그렇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고매출이 나오기 위해서 뭔가 엄청난 핵심 비기가 있는 것처럼 썸네일을 만들고 하지만, 식당 하나가 잘 되는 게 뭐 별게 있습니까? 맛있는 음식, 품질 좋은 음식 만들고 위생 깨끗하게 하고 서비스 친절하게 하고 나갈 때 분위기 있게 인테리어 신경 써서 하고 기분 좋게 나가서 다시 오고 싶게끔 만들고, 그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들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마다 바닥 쓸고 닦고 깨끗하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챙기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 기본적인 본질, 결국에 이 식당이라는 게 음식을 컨텐츠로 삼아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것들을 충족시킨 다음 마케팅을 붙여야 되는데, 마케팅이 여러 업체가 있지만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뭐 나름대로 각 구성원들이랑 담당 매니저를 구성해서 최대한 그 매장에 핏이 맞는 노출 매체를 찾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요. 저희가 작은 업체일 때부터 찾아와 주셔서 1년 넘는 시간 동안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올해가 지나가고 다시 경기가 조금 회복되고 나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매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고, 여기 영종도에 있는 그릴드 키친 운서 본점이라는 매장에 와서 매출이 1.5배가 갑자기 상승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왔는데요. 여기 영종도를 방문하신 분이라면 꼭 한번 방문하셔서 어떻게 서비스를 하시는지, 어떻게 메뉴 구성을 짜서 스테이크들이 나오는지 한번 맛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에는 웨이팅이 좀 길어서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 꼭 먼저 예약하시고 방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 한번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조금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